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스트 화면 한번 띄워볼까요? 자, 아까 전에 도체, 부도체,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여기 반도체는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조금 더 나오죠. 바로 여기 P형, N형 들어본 거 기억나죠?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고유 반도체 혹은 순수 반도체, 규소나 저마늄과 같은 원자가 전자 4개, 14족이라고 하죠. 이 14족 원소만 순수하게 있는 녀석들은 그냥 순수 반도체, 고유 반도체 혹은 진성 반도체라는 표현도 써요. 이런 거 이제 반면에 이 14족 원소에다가 불순물을 살짝 첨가를 하면 반도체 성질이 살짝 바뀌는데, 여기서 성질을 바꾼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전기 전도성이 증가합니다. 전기 전도성이 증가를 합니다. 즉 순수 반도체보다 불순물이 들어간 반도체와 전기 전도성이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불순물 반도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N형의 N은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 즉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P형 음해라는 뜻이 있죠. 부정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P형 반도체에서 P는 포지티브를 의미합니다. 긍정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양의 우리가 플러스의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N형 반도체는 그림 잘 보세요. 순수 반도체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순수 반도체에다가 이게 뭐가 들어갔더니 P는 인이죠. 인이 들어갔더니 여기 보니까 요게 하나 든 거죠. 여기 전자가 하나 늘어난 거야. 반면에 P형 반도체는 14족 규소만 있다가 요게 등소가 들어왔는데 쏙 되니까 여기 비어있는 구멍이 생겨요. 요 양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원자과 전자가 4개의 규소는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규소를 기준으로 해서 얘 원래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녀석의 규소의 전자와 공유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규소와 전자가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해서 원자과 전자를 8개 채워서 결합을 하고 있죠. 공유 결합입니다. 이 결합은 공유 결합. 근데 그 원자과 전자 4개인 원소들 사이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녀석이 끼는 거야. 원자과 전자 5개인 녀석. 이런 거는 이제 15족이죠. 15족. 15족 원소가 끼어들면서 전자가 하나 더 많은 애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전자가 갈 길을 잃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상하게 돌아다닐 수가 있게 돼요. 그로 인해서 전기 전도성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남게 되고 이 전자가 전하 운반자의 역할을 한다. 이 문장 자체가 잘 나옵니다. 전자들이 이 물질 안에, 반도체 안에 돌아다니면서 전기를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N형 반도체는 15족이 들어가는데 비소인 안티모니, 보통 비소인 비소 안티모니 이 3가지 원소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최소한 2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자, 요거는 이따가 설명할게요. 반면에 이제 P형 반도체는 뭐냐면, P형 반도체는 포지티브, 플러스가 돼. 왜 플러스가 되냐? 아까 왜 마이너스인지 얘기를 안 했네. 왜 마이너스가 되냐면 전자가 하나 남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반도체에 비해서 전자가 많은 그런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반도체라는 의미에서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 3개, 붕소, 알루미늄, 인듐, 갈륨, 붕알, 갈인,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이렇게 4가지 정도 원소가 있는데, 알루미늄, 갈륨 다 많이 쓰니까 붕알, 갈린 그냥 세트로 외워주시면 돼요. 원자과 전자 3개인 녀석이 끼는 거야. 보이시죠? 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원자과 전자 4개인 애들 사이에서 원자과 전자 3개인 애들이 끼니까 전자가 들어가야 될 곳이 한 군데가 비게 돼. 그래서 이 양공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양공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죠. 이놈의 양공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양공도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움직여.
그럼 여기가 양공이 돼요. 그렇죠?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움직여. 그럼 여기가 양공이 돼. 그럼 양공도 막 구멍도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구멍이 돌아다녀서 이 구멍이 전하를 운반하는 운반자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역시 잘 쓰죠. 여기 양공이 주된 전하 운반자의 역할을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외워줘야 되고요. 자, 이 그림 굉장히 잘 나옵니다. 세트로 나와가지고 구분짓기 하는데요. 이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만 있는 이게 반도체의 에너지 주님, 에너지 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뭐가 추가되는 거냐면 이 남는 전자가 여기에 에너지 줄을 만들고요. 여기는 양공이 만들어서 새로운 에너지 띠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요. 우리가 돌아다니는 전자는 전도띠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띠에 전자가 생기기 쉽게.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점프 뛰려니까 간격이 큰 거야. 근데 불순물을 넣어가지고 여기에 전자가 생겼어. 그럼 여기서 여기로 점프가 뛰기 쉽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생기기 쉽게 이렇게 전도띠 근처에 전자 에너지띠, 에너지 준위가 추가가 됩니다. 에너지띠라고도 하고 에너지 준위라고도 하죠. 에너지 준위가 추가가 되는 게 N형 반도체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번에는 마우스를 떨어뜨렸습니다. 자, P형 반도체 나오는데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디가 차이가 나는 거냐면 원자가띠 주변에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점프 뛰려면 힘든데 여기 근처에 점프 뛸 수 있는 데를 한 군데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여기로 점프를 뛰게 되면 여기에 양공이 생겨버려요. 비어버리는 구멍, 양공이 생기죠. 그래서 양공이 생기기 쉽게 이렇게 불순물이 첨가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 그림도 중요하지만 이 그림하고 이 그림도 중요하지만 이 그림에서 틀린 사람은 잘 없고 이거 자꾸 헷갈려서 많이 물어보니까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는 만들었고 뭘 하냐면은 두 가지를 보통 많이 만들어요. 하나는 다이오드고 하나는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는 물리 2에서 배우는데 혹시라도 물리 1 시간인데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트랜지스터 얘기를 자세하게 수업을 해줬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낼름 와서 일러주면 트랜지스터 내용 설명에 대해서 보강 영상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일단 다이오드. 자, 다이오드는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반반 붙여갖고 만들어요. 이렇게. 회로에서는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가 이쪽이 P형이고 이쪽이 N형이에요. 이 P형, N형하고 이걸 어디가 P고 어디가 N이냐고 잘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세요. 이쪽이 P형입니다. 근데 이걸 외우기가 좀 헷갈린다라고 하면 공부를 하면 알게 돼요. 자, 다이오드는 일단 무슨 작용을 하냐면 우연히 알게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이 중요한데 잠깐 빈 페이지에서 살짝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이렇게 반반 붙여놓으면요. 여기다 예를 들어 전구를 연결을 하고 그죠? 전구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전원 장치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개를 그려요. 왜 두 개를 그릴까? 심심해서. 그건 아니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전원 장치를 연결하는데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지? 얘는 플러스 극에 P에 연결이 되어 있고 마이너스 극이 N형에 연결되어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극이 P형에 연결되어 있고 플러스 극이 N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플러스에 플러스를 연결을 해서 파지티브인데 플러스에 플러스라고 생각해서 쉬워요. 이게 순방향이고요. 순방향 연결 혹은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들어와. 불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들어오겠죠. 근데 얘는 역방향이에요. 역방향 바이어스. 그래서 이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전류가 일로도 흐를 수 있고 일로도 흐를 수 있는데 다이오드를 설치를 해버리면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그 이쪽으로는 흘러가는데 이쪽으로는 다이오드가 차단을 해서 못 흐르게 한단 말이죠. 이쪽에는 흐르지 않게 되는 거야.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거. 일단 이 방향을 잘 기억을 해요. 플러스를 B형, 마이너스를 P형 이렇게 돼 있는데 플러스를 P형에 연결해야 순방향이고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흐르는 거는 그냥 실험을 통해서도 금방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과학자들 좋아하는 거 설명하고 싶잖아. 뭐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 순방향으로 연결했을 때 전류가 잘 흐르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아까도 말했듯이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있어요. 양공이.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있고요. 그러면 이 플러스에 연결되면 양공이 플러스 전압을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압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전압이 걸리면 양공이 플러스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얘는 전자가 이 마이너스에 한 대 밀려있고 이렇게 이동하죠. 이렇게 역방향으로 걸게 되면 마이너스 극이 P형 연결되면 양공이 이쪽으로 끌려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전자는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운데서 모인다. 모이면 끝이 아니야. 모인다는 게 아니고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탁 해서 넘어갈 수가 있게 돼. 그럼 전자가 일로 쏙 넘어가면 쏭 해갖고 일로 가버리게 되고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면 구멍이 생기잖아요. 이 구멍이 구멍은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전자는 계속 이렇게 갈 수 있고 양공은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건 이제 말로 설명을 해주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문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문제에서는 이 접합면이 얇아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접합면이 얇아진다.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얇아진다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이게 그 전극의 분리가 일어날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물통이라는 용어 나온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 그럼 플러스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이에 흐르는 게 없어지죠. 흐름이 생겨야 돼요. 흐름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에 흐름이 생기는데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전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여기가 플러스 전압을 상대적으로 띄게 되고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양공이 빠져나가서 마이너스 전압을 띄게 되면서 여기는 접합면이 두꺼워진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여기가 이 전압 분리된 것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게 돼버리죠.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옵니다. 접합면이 얇아진다, 접합면이 두꺼워진다, 양공이 어디로 이동한다, 전자가 여기로 이동한다. 왼쪽 오른쪽으로 외우지 마세요. 그림이 전체적으로 좌우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꼭 읽어보시고요. 중요합니다. 됐죠? 여기 보면 공피증. 이 접합면이 두꺼워진다, 얇아진다라는 걸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참고.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공피침이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직류 전류를 연결하게 되면 완전 흐르거나 안 흐르거나 그렇게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류 들어보세요. 교류? 가정용 전기는 지금 거의 다 교류를 쓰고 있거든요. 교류는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일로 한 번, 일로 한 번, 일로 한 번, 일로 한 번 왔다 갔다 흐르는 거야. 근데 거기다 다이오드를 딱 설치해 놓으면 이쪽으로는 흐르는데 이쪽으로는 흐르지 않아요. 선생님 아까 전에 이거 구분하는 거 알려주신다면서요? 라고 해놓고 얘기를 안 했다. 그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전류가 이쪽으로는 흐를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해가지고 전류가 이쪽으로는 흐를 수 있으면 여기다가 플러스를 연결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연결해야지 전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오죠. 이건 통과가 가능하다는 거야. 만약에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연결하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렇게 가면은 이쪽 일방통행이라서 통과를 못해요. 근데 이렇게 플러스 극을 해갖고 전류가 흐르려면 플러스 극이 뭐에 연결이 돼 있어야 돼? P형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쪽이 P형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P에서 N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직류를 연결 안 하고 교류,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의 흐름의 방향이 바뀌는 교류 전류를 회로에다 연결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고 한쪽 방향으로 통과 못하잖아. 그래서 전류 값이 음수인 거는 반대 방향을 의미하는데 위쪽 거만 남거나 아래쪽 거만 남게 돼요.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위쪽 거만 남긴 거죠. 한쪽 방향만 다 남게 돼요. 여기 전류는 어떻게 돼? 흐르지 못해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전류를 거른다라는 의미에서 정류라 그래요. 물을 거르면 정수기, 이건 정류기, 정류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공급되는 교류전류는요, 교류전류도 당연히 전자 제품을 연결할 수 있는데 꼭 직류전류가 흘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교류전류를 반을 쳐내면서 직류전류를 만들죠. 이러면 전류 반은 사라지지만 다이오드를 조금 복잡하게 연결한 다음에 콘덴서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걸 이제 물리2에 가면 배우게 되는데 그것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얘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평탄화를 해가지고 교류를 완전히 직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의 직류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반 정도를 날리면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제품은 직류를 필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급은 어떻게 돼요?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 전자제품 안에는 대부분 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다이오드가 꼭 들어있죠. 됐죠?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아까 전에 내가 말한 좀 복잡하게 구성을 한 이거 완자책에는 그림이 없는데 기출문제나 이런 데서 잘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조금 다이오드를 4개를 이용해서 구성을 했어요. 이게 교류 전원이다 보니까 이쪽이 플러스였다가 이쪽이 마이너스였다가 그리고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로 왔다 갔다 바뀌어요. 제가 파란색으로 이쪽이 플러스일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볼게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렇게는 못 가죠. 다이오드는 이렇게만 지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흐르게 돼요. 일로 못 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요.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됐습니까? 자, 빨간색으로 한번 볼게요. 빨간색이면 플러스가 여기에요. 네, 이쪽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는 못 가요. 그죠?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흐릅니다. 눈치채셨어요? 이 회로의 재밌는 점은 이 R 자리에 들어있는 저항 있죠? 저 R 자리에 들어있는 이 저항은 지금 교류 전압에다 연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파란색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빨간색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 회로가 나오면 아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잘 나와요. 이게 바로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완벽한 정류 장치를 만든 거죠. 아래에다가 계속 똑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를 수 있게 설계를 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이오드를 활용한 게 2가지가 나와요. 발광 다이오드가 나오고요. 광 다이오드가 나오는데요. 둘 다 다이오드예요.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 근데 발광 다이오드는 진짜 방금 배운 다이오드에 발광만 플러스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냥 PN형 다이오드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불순물을 좀 특이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 반짝반짝 빛을 내는 겁니다. 다이오드가 일반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르고 있어도 빛이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확인이 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발광 다이오드도 다이오드라는 거예요. 원래 쌤 어릴 때는 전원 전등으로 불이 들어오는 장치에 대부분 다 전구, 꼬마 전구, 조그만 전구를 쓰든지 큰 전구를 쓰든지 전구를 주로 썼지만 요즘은 거의 LED를 많이 쓰죠. LED. 이 LED는 중요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방향을 잘 맞춰 띄워야 돼. 일반 전구는 그런 게 없거든요. 왜냐면 발광 다이오드도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반대로 끼우면 전류가 통과를 못해가지고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LED에 불이 들어온다는 건 이 다이오드에 불이 잘 켜져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원 장치를 연결해갖고 두 개의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을 합니다. 얘도 발광 다이오드고, 아이고, 미안해요. 잘못 그렸어요. 여기도 발광 다이오드고, 여기도 발광 다이오드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나와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이쪽으로는 통과 가능하게 순방향으로 연결해갖고 이쪽으로는 통과 못하게 역방향으로 연결했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LED를 연결해도 여기만 불이 들어옵니다.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 여기만 들어오게 되겠죠. 만약에 교류 전류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랑 여기가 깜빡깜빡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릴레이 회로라고 하는데 불이 깜빡깜빡하는 회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LED에서 추가되는 건 불이 들어온다라는 거랑 이 한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전류가 흐르는 과정에서 아까 전에 N형 반도체에서 접합면을 향해서 다가간 전자들이 여기로 슉 넘어간다 그랬죠. 여기도 그 말이 나와요.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에 도달한 전자들이 자유전자가 양궁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전자는 어떻게 돼요? 전도띠 영역에 있게 되고요. 양궁은 원자가 띠에 있어요. 그럼 전자들이 일로 쏙 넘어가게 되면 이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띠 간격만큼의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이 됩니다. 이 간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이게 바로 빛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띠 간격이라는 건 물질의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이게 전류나 전압을 올려주어도 이게 LED가 방출을 하는 파장이나 진동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상생활 말로 쉽게 표현하지만 빨간색 LED를 사가지고 꽂으면 빨간색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배터리를 많이 연결하거나 한다고 해서 빨간색 LED가 파란색 LED로 바뀌지는 않아요. 빨간색 LED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갔던 물질의 그 불순물에 고유한 값이 있어요. 그 고유한 값에 따라서 특정한 파장의 빛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 띠 간격에 해당하는 거. 만약에 색깔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물을 바꿔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요새 LED는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을 내던데요. 그거는요, 기술이 좋아져갖고 LED 하나처럼 보이지만 LED 여러 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의 LED가 회로를 통해서 빨간빛도 냈다가 파란빛도 냈다가 빨간빛, 파란빛 섞어가지고 합쳐진 빛. 빨간색, 파란색 섞으면 무슨 빛이야? 약간 자홍색, 보라색 같은 빛이 나오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빛을 낼 수 있게 설계를 한 거지 LED 한 발 자체는 특정한 파장의 빛을 냅니다. 이 문장 어려워하고 문제에서 그대로 많이 가져갔으니까 꼭 보세요. 그 다음 광다이오드. 광다이오드는 발광다이오드랑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는데 광다이오드랑 발광다이오드는 완전 반대예요. 발광다이오드는 전류를 흘려주면 빛이 나와요. 발광다이오드는 전류를 흘려주면 빛이 나오는 거야. 근데 광다이오드는 정반대예요. 빛이 닿으면 전류가 나와요. 여기서 빛이라 그러니까 꼭 눈에 보이는 빛만 생각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나 자외선에 반응하게 만든 다이오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빛을 내는 장치라면 광다이오드는 빛을 검출하는 장치예요. 빛이 왔을 때, 빛이 닿았을 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화하는 반도체 소재입니다. 태양전지도 크게 보면은 광다이오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태양전지도 일종의. 근데 태양전지는 주로 안 나오고요. 주로 센서, 화재 감지기. 여기서 광센서로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리모콘 아시죠? 여러분 리모콘. 에어컨이나 TV에서는 리모콘. 리모콘이 그 수신부가 있고 송신부가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리모콘은 신호를 보내는 쪽이죠. 보내는 쪽에는 발광다이오드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발광다이오드는 리모콘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광다이오드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리모콘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리모콘 수신부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TV나 에어컨에 달려있죠. 리모컨을 쓰는 모든 기기 본체에는 광다이오드가 달려있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광다이오드는 발광다이오드랑 섞어가지고 말을 희한하게 해서 틀리게 만들지 광다이오드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얘를 꼭 봐주세요. 그죠? 얘를 꼭 봐주세요. 화재 감지기도 광다이오드를 씁니다. 불이랑 광다이오드랑 뭔 상관? 불 나면 빛이 나니까요. 그게 아니고 불이 나면 그 적의 그 열이 생기면서 적외선 영역에 빛이 많이 나와요. 그 적외선 영역을 감지를 할 수 있는 광다이오드를 설치를 해놓으면 불이 났구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적외선들이 많이 발생을 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조도계는 그냥 밝기를 검출하는 거예요. 이게 핸드폰에 다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손으로 수동으로 밝기 조절 안 해도 좀 좋은 핸드폰들은 안 좋아도 요새 웬만하면 달려있던데,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가면 화면이 더 밝아지고 어두운 데 가면 화면이 어두워지고 하죠. 그런 빛 센서, 조도. 빛의 그 강도를 측정하는 거죠. 방통실에서도 쓰이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 그림 자체가 잘 나와요. 구질구질한 말이 잘 나온다기보다 이 그림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단독으로는 안 나오거든요. 단독으로는 안 나오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보면, 여기 보세요. 역방향의 전압이 걸리면 이게 굉장히 크고요. 순방향의 전압이 걸리면 이게 작아요. 이게 작은 게 순방향이고 큰 게 역방향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전자들하고 양공들이 접합면을 통과하기 쉬운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격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접합면에서 전자하고 양공들이 서로 움직이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수능 특강 6강 내용이고요. 문제는 뭐 다른 거는 별로 어려운 거 없고, 전기력 관련한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런 것들 뭐 한두 개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109페이지 3번. 그림 칸에 대전된 도체고 AB, 전하를 띄고 있대요. 대전되었다는 게 전하 띄고 있다는 거죠. X축상에 고정되어 있고 나는 가의 A와 B를 접촉했다가 원래대로 고정시켰대요. 근데 가는 여기가 플러스 Q의 전하량이고 얘는 마이너스 Q의 전하량이에요. 접촉하면 전하량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접촉하면 두 전하량이 합해집니다. 예를 들어 A가 Q고 B가 플러스 3Q면 둘이 더하면 플러스 4Q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A가 플러스 Q고 B가 마이너스 3Q면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2Q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뗄 때는 전하량을 반반 나누어 가집니다. 즉, 이 문제는 얘네들이 마이너스 Q의 전하량을 가지는 건 접촉했을 당시는 마이너스 2Q였다는 거예요. 얘가 플러스 Q인데 얘가 마이너스 3Q면 가능하죠. 마이너스 3Q에서 딱 접촉하는 순간 마이너스 2Q가 되고요. 반반 갈라서 마이너스 Q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가에서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작다. 아니죠.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이거 틀리면 진짜 바보입니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Q고 3Q고 Q고 Q인데 가에서가 나에서 당연히 크죠. 자, B에서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서로 끌고 가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서로 밀어내죠. B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왼쪽이고 여기는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다. 답은 1번. 이렇게 봐야 되죠. 간단하죠? 이런 문제도 계속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볼까요? 다음은 보호의 수소원자 보약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 주를 줬네요. 안 줘도 알고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되는 거죠. 바닥 상태의 전자가 12.75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진 빛을 흡수해서 양자수가 얼마인 궤도로 전이하였다가 2.55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진 빛을 방출하면 양자수가 얼마인 궤도로 전이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차이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10.2 일렉트론 볼트죠. 바닥 상태는 여기를 바닥 상태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얼마의 차이가? 여기는 보이시나요? 여기가 딱 12.75죠. 즉 12.75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게 되면 전자가 여기 있다가 세 번째 껍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수가 이 껍질 번호를 양자수로 해요. n이 3인 궤도로
전이합니다. 자, 여기서 2.55만큼 n이 3이 아니고 4네요. n이 4인 궤도로 전이랍니다. 여기서 2.55만큼 내려가면 여기랑 여기가 딱 2.55 차이네요. 2.5. 4에서 다시 2로 내려오겠죠. 여기서 n은 2인 궤도로 전이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4, 디귿은 2죠. 이건 맞아요. 자, 기역은 자외선이다. 기역에서 받은 빛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껍질과 첫 번째 껍질에서 네 번째 껍질까지 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흡수할 때랑 방출할 때는 반대라 그랬죠. 4에서 1로 내려오면은 자외선을 방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갈 때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맞죠?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할 수 있는 최소값을 여기서 올라가려면 여기까지는 최소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차이가 10.2죠. 디귿. 맞아요. 좀 쉽지는 않죠? 낯설어서 그래요. 단원상으로는 어려운 단원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전기력 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런 난리 부르스 쳐놓은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17번 다이오드 한번 구경해볼까요? 이제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를 요거는 이제 직류 전류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건 교류 전류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A에 연결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전류가 잘 흐르고 있어요. 지금 플러스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잘 흐르려면 여기가 P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A는 P형 반도체인데 P형 반도체는 양공의 전류를 흐르게 한다. 맞죠? 자, T2일 때 여기를 말하는 거죠. B에는 전원이 마이너스 극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스위치를 B에 연결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A에 연결할 때 B에 연결할 때 다 뭐 물어봤으니까 맞든 말이다. A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잘 흐르려면 P형이어야 된다. 그리고 자, B에 연결했을 때 T2일 때는 전류가 흐르질 않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가 P형이고 N형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전류가 흐르지만 이렇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로 전류를 발사했을 때 안 흐르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죠. 플러스가 B형에 연결이 돼 있을 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NP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죠. T3일 때 여기일 때 B에 있는 전자는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T3일 때 전류가 제대로 흐르고 있죠. 전류가 제대로 흐르고 있을 때는 A 반도체에 있는 양공은 접합면 쪽으로, B 반도체에 있는 자유전자도 접합면 쪽으로 가죠. 맞는 말입니다. 기읍, 디귿, 답은 4번. 이렇게 되죠. 됐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아까 앞에서 떠들었던 얘기 좀 섞으면 웬만한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너무 어려워하는데 아예 시작을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문제만 더 풀어줄게요. 그러면 좀 전에 A, B, C를 각각 0, D, E, D에 고정을 시켜놓고 B와 C는 둘 다 플러스 Q0래요. 근데 A,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과 A,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모두 플러스래요. 그러니까 A, C가 B에 작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C는 B를 밀어요. 그죠? C가 B를 밀죠. 근데 A는 어떻게 돼요? 밀지 당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보니까 A,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란 건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하고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더하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두 개를 합쳤을 때 결국에는 플러스 X 방향이래요. 그러려면 지금 A는 B를 오른쪽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A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돼요. 플러스 전하. 그런다. 두 번째 해석을 해야 되죠. 두 번째 해석은 요거죠. A,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 지금 B는 C를 밀고 있어요. 근데 A가 플러스라는 걸 아까 해석하다 알았죠. 그래서 A가 C를 또 밀겠죠. A가 또 C를 밀겠죠. 근데 요 힘하고 아무튼 크기가 F로 똑같아요. 헐, 이거 어떻게 하냐? 전기력 공식 기억나세요? F는 K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얘는 전하량을 몰라요.
여기 x가 있어서 괜히 겹치겠다. 이거를 시프트 a니까 그냥 a라고 해볼게요. 자, 일단 C가 B를 미는 힘, 이거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C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C가 여러분들은 여기다 끄적끄적 하시면 돼요. C가 B를 왼쪽으로 미는 힘의 크기는 F는 거리가 D만큼이니까 D제곱분의 상수 K, 그리고 두 전화량 곱 Q0 제곱입니다. 자, C가 B를 왼쪽으로 밀고 A가 B를 오른쪽으로 밀어요. 오른쪽으로. 그죠? 걔는 K, D 제곱분의 요거를 전화량의 A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AQ0 이렇게 되지. 됐죠? 근데 이거 두 개 합한 게 어떻게 돼요? 얘가 받는 전기력이에요. 근데 이거 더하면 안 돼요. 왜? 합쳐서 오른쪽 방향의 전기력을 받는다니까 이 오른쪽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K, D제곱, AQ0에서 뭐를 빼줘야 돼? Q0 제곱을 빼는 게 이게 바로 뭐야? C가 오른 방향으로 받는, D가 오른쪽 방향으로 받는 전기력이죠. 마찬가지로 C가 받는 전기력을 B가 C를 오른쪽으로 밀죠. 요거는 아까 전에 C가 B를 왼쪽으로 미는 거랑 똑같아요. K, D제곱분의 Q0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A도 C를 오른쪽으로 밀죠. 얘는 K, 4D 제곱, 정확히는 2D의 제곱이죠. 근데 이제 풀어버린 겁니다. 4D 제곱에 A, Q, 0 이렇게 되죠. 이 경우에는 둘이 방향이 같기 때문에 둘이 더하게 됩니다. 4D 제곱분의 4Q0 제곱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AQ0 K. 요거하고 요 값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뭐 이거랑 이거는 날라가고 D제곱하고 D제곱은 날라가고 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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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 날라가고 나면 결국 남는 건 이렇게 돼요. 1분의 A-Q0가 어떻게 돼요? 4분의 4Q0 플러스 A랑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4A 넘어가면 3A는 8Q0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는 3분의 8Q0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전화량은 3분의 8Q0. 이걸 이용을 해서 뭐까지 구해야 돼? C가 받는 전기력,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까지 구해야 되는데 이거 구해놨잖아 여기.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마무리는 안 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 마무리 못 찍겠지만 질문 남겨두면 제가 다시 보강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이런 게 기출문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답지 보면서 조금씩 해보시고 기출문제도 조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반부, 정기적 성질은 끝난 거고요. 조금 이따가 자기적 특성도 강의해 두도록 할게요. 수업은 여기까지.